나는 최근에 마음을 뺏긴 남자가 한 명 있다. 나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데 남편이 내 일기장을 보고 답글을 써놨다. 우린 이후로 다시 신혼시절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 남자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즉 나는 결혼 전에는 가족이 없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자들만 사는 곳이었는데 생활지도사 선생님을 엄마처럼 의지하고 지냈다. 학교에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부모 없는 내가 그렇지 하며 조롱을 당하거나 다른 학생들보다 과하게 혼나기도 했다. 나를 품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점점 주눅이 들었고 그래도 혼자 자립하려면 남들보다 똑똑해야 한다는 것은 몸으로 익히게 되었다.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가하게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원에서 자립지원금을 받아 나왔고 작은 방 한 칸을 구해 살면서 공장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순이 야무지다. 일머리가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장님의 지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난생 처음 남자와 구제해봤다. 부모님 밑에서 화목하게 자란 남자였다. 그는 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하게도 그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인사 건날 얼마나 외로웠니?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면서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다. 너 나를 안아주셨다. 어린 나이지만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그들이 이끄는 대로 서둘러 결혼했다. 가정생활은 이런 거구나. 퇴근 후 배우자와 따뜻한 식사를 차려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정말 나눴다.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매를 낳아 키웠고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 좀 심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들 유치원 친구 엄마가 가르쳐준 채팅 어플을 깔고 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내 손이 필요하거나 나를 찾는 가족도 없으니 남는 시간이 아주 많았다. 같은 지역에 사는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지만 남매같이 지냈다. 채팅에서 알게 된 분으로 바라고 부르며 전화통화를 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오빠는 많이 친해진 것 같으니 이제 전화 말고 직접 만나보자고 말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전화로 친해졌으니 편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직접 만나보니 멋진 수트발에 마음이 설렜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향이 나는 향수를 뿌리고 나온 것도 마음에 들었다. 서로에게 실물이 더 좋다는 칭찬을 하며 웃었고 우리는 그날 편하게 식사하고 집에 돌아갔다. 그 후로 동네 친구처럼 가끔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기도 했다. 오빠는 자녀를 결혼시킨 젊은 아빠였다. 가끔 놀러오는 손주를 보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였다. 오빠는 일부러 집에 늦게 간다고 했다. 집에 남은 부인의 흔적들 때문에 혼자 있기가 힘들다고 했다. 어느 날 남편이 과하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있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부모 허락도 없이 계획한 것에 대해 심하게 나무라는 것이다. 나는 기특하게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칭찬해 줄 일이지 않냐고 했다. 남편은 아직은 애라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 의견 차이가 있으니 아들은 발을 둥둥 굴었다. 나는 아들에게 답을 주지도 못하고 홧김에 채팅에서 만난 오빠에게 잠시 얼굴을 보자며 외출을 하게 되었다. 가정사를 미주알 구주알 공개하기는 거라졌지만 이왕 다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했다. 여러분은 쏘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빠의 차에서 잠시 기대고 있겠다고 한 것이 3시간이나 지나게 되었다. 오빠는 다정하게 나를 위로해줬고 나는 그런 자상함의 오빠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우리는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같이 있었다. 오빠의 차는 남자가 타는 차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오빠에게서 나는 좋은 향도 났다. 그날 우리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남편의 전화를 무시했다. 오빠는 집까지 데려다 줬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친정이 없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편 대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무척 아쉬워요. 오빠는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그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 고마웠다. 나는 요즘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오빠를 만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쓴 일기의 일부분이다. 이미 부분에 얼룩이 져있다. 아마도 남편이 울면서 답장을 쓴 모양이다. 여보, 그동안 우리 결혼 생활이 무척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우연히 화장대 서랍에 비중 나와 있는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어. 당신이 가끔 야외로 놀러가고 싶어 했을 때 나는 회사 사람들, 고향 친구들과 낚시를 갔었지. 다시 낚시 약속을 안 잡은 날도 약속이 있다고 하고 나중에 약속을 잡아서 나갔어. 당신과 사는 내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우리 든든한 장남이 어느새 커서 구사리 같은 손으로 더빙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친구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 나는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아직 내 눈에는 아기 같아 보여서 위험하게 멀리 나가지 말라고 화를 거야. 나는 참 이기적이지. 같이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성인이 된 아들이 자기 돈으로 놀러 간다는데 반대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나도 고백할 거 있어. 낚시터에서 만난 지인과 잠시 설레기도 했어. 당신 얼굴 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만 비겁하게도 당신 일기장에 고백하게 됐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우리 남은 세월 더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당신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게. 역시 가정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제 신혼을 보내고 있다. 아들 녀석은 친구와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고 남편은 기특하다며 용돈을 챙겨줬다. 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다. 얼마 전 탈출구가 필요했을 때 차 안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려준 오빠를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바보 같은 내게 뼈 때리는 한 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요즘이다.